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초계 분지는 마치 거대한 밥그릇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방에선 간단한 침식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모양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지형의 기원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최근 지질학자들은 이곳이 과거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만들어진 크레이터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전 약 200m 크기의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죠. 그 순간 폭발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배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의 경상남도 일대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것이고 충청도와 경기도까지 폭발의 영향력이 미쳤을 겁니다. 5만 년 전이라면 당시에도 한반도에 구석기 인류가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었을 우리의 먼 조상들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운석 충돌로 인해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전까지 남아있던 한반도 구석기의 역사는 이때 모두 리셋되었겠죠. 놀랍게도 우리 지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멸종의 순간은 꽤 주기적으로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멸종의 일정한 주기 속에 우리를 위협하는 진짜 범인의 단서가 숨어있을지도 모르죠. 과연 지구에 찾아왔던 주기적인 대멸종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현자타임즈, 주기적으로 지구를 위협하고 있을지 모르는 어둠 속 무시무시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4년 미국의 고생물학자 데이비드 라웁은 고생물들의 화석의 종류와 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고생물들의 화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멸종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멸종이 있었던 시기가 약 2600만 년을 주기로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지구의 대멸종은 바로 약 1억 년간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 파충류, 공룡들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일 겁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은 갑작스럽게 지구에 떨어졌던 거대한 운석이 이 백악기를 끝내버렸다고 추정하고 있죠. 지구 전역의 지층을 보면 공룡의 흔적이 갑자기 사라지고 신생대 생물의 화석이 등장하기까지 그 사이에 얇은 경계층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백악기와 신생대 팔레오기를 구분한다고 해서 KPG 경계층이라고도 부르죠. 흥미롭게도 이 경계층은 다른 지층에 비해 유독 이리듐이란 원소가 30배 이상 많이 검출됩니다. 그런데 이리듐은 지구에선 흔치 않은 성분이죠. 이 이리듐이 대체 어디에서 와서 지구 전역에 깔리게 된 건지는 오랫동안 미스테리였습니다. 물리학자 루이스 앨버레즈는 지질학자였던 아들에게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들었죠. 그리고는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모습을 직접 비행기에서 관찰한 경험도 있었죠.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주변에 방사성 물질의 낙진이 깔리는 것을 여러 번 직접 목격했던 앨버레즈는 백악기와 신생대 경계 지층에서 발견되는 이리듐의 흔적이 어떤 전 지구적인 폭발의 낙진 흔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리듐은 지구에선 드물지만 지구 바깥 소행성에선 훨씬 많은 성분이죠. 앨버레즈는 오래전 지구의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했고 그 소행성에 들어있던 이리듐이 지구 전역에 남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여파로 당시 지구를 호령했던 거대 파충류는 갑작스런 최후의 날을 맞이했을 것이라 생각했죠. 지층에 얇게 남아있던 이리듐층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던 공룡의 무덤을 덮어주는 지질학적 천금이었던 셈이죠. 약 6,500만 년 전 이 최후의 날 벌어진 거대한 충돌의 상처는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지름 180km의 거대한 크레이터로 남아있습니다. 지구에는 이 외에도 약 200여 개의 크고 작은 크레이터가 남아있죠. 물론 운석 대부분은 더 넓은 바다에 많이 추락하고 또 긴 세월 동안 풍화 침식을 겪으며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크레이터에 쌓여있는 퇴적층의 나이와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연령을 비교하면 각 크레이터를 만들었던 운석 충돌이 대략 언제쯤이었을지를 계산할 수 있죠. 이 크레이터들의 나이를 쭉 비교해본 지질학자들은 놀라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했던 시기가 그냥 무작위한 것이 아니라 약 2800만 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있었죠. 마침 앞서 고생물학자들이 발견했던 약 2600만 년 주기의 생물군 대멸종의 시기가 이 운석 충돌의 시기와 딱 들어맞죠. 즉 과거 지구에 벌어진 거의 모든 대멸종 사건은 거대한 운석이 충돌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그 운석 충돌이 약 3000만 년 정도의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만약 정말로 지구의 대멸종을 일으키는 거대한 운석 충돌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앞으로 또 언제 대멸종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최후의 날의 날짜를 미리 계산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마음의 준비라도 미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3000만 년에 한 번씩 지구로 운석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생뚱맞은 곳에서 이 3000만이라는 매직 넘버를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태양계의 움직임에서 말이죠. 태양은 우리 은하를 약 2억 5천만 년 주기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은하 원반에 대해서 수직으로 위아래로도 규칙적으로 진동하죠. 그래서 우리 은하를 맴도는 태양의 움직임을 보면 그냥 단순히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위아래로 수직으로도 움직이면서 돌아가는 회전목마와 비슷합니다. 태양이 은하 원반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진동하는 주기는 약 6천만 년입니다. 따라서 태양은 약
약 3천만 년에 한 번씩 은하 원반을 수직으로 통과하죠. 재밌게도 이 3천만 년이란 숫자는 지구의 운석이 충돌했던 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리학자 리사 랜들은 바로 이 유사성에 주목했죠. 그는 태양계가 주기적으로 은하 원반을 수직으로 통과할 때마다 은하 원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암흑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전체 질량에서 사실 눈으로 보이는 별과 가스구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빛을 내지 않아서 볼 수 없는 암흑물질들이 우리 은하 전체 질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죠. 아직 암흑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암흑물질은 오직 중력만 느낄 뿐 다른 종류의 힘으로는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흑물질은 은하 원반처럼 얇고 특정한 구조를 이루어서 잘 뭉쳐있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죠. 우리 은하의 암흑물질은 단순히 중력에 의해서 둥글게 모여있는 거대한 헤일로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천문학자들은 페르미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암흑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다른 곳에 비해 뚜렷한 강한 감마선이 더 많이 방출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어쩌면 암흑물질끼리 서로 충돌하면서 감마선을 방출할 수 있다는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죠. 암흑물질이 오직 중력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약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 가설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단순히 둥글게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 원반처럼 얇게 가라앉아서 특정한 구조로 뭉쳐있을 수 있습니다. 랜들은 이 암흑물질끼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설을 적용해서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얇은 은하 원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암흑물질 은하 원반은 약 35광년의 얇은 두께로 뭉칠 수 있습니다. 또 암흑물질 원반의 밀도는 1광년 사이즈 박스 하나에 태양 하나 정도의 질량이 들어있는 수준이죠. 이렇게 재현한 암흑물질 은하 원반을 태양계가 위아래로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받게 되는 영향을 계산했죠. 암흑물질 원반의 중력은 태양계 외곽 오르트 구름 속 해성들을 건드리면서 한꺼번에 많은 운석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지게 할 만큼 충분히 강했습니다. 모델 속 태양계가 3천만 년에 한 번씩 암흑물질 은하 원반을 통과할 때마다 모델 속 지구도 3천만 년에 한 번씩 운석의 용단 폭격을 당하고 있었죠. 흥미롭게도 지구에 남아있는 여러 지질학적 흔적들을 보면 모두 비슷한 2600만 년에서 3000만 년 사이의 어떤 주기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운석 크레이터뿐 아니라 지구 생명체 대멸종을 야기했던 대규모 화산, 지진, 그리고 갑작스런 기후변화의 흔적 역시 이 패턴을 잘 따라가죠. 이러한 지질학적 패턴 역시 태양계가 주기적으로 암흑물질 은하 원반을 통과하기 때문이라는 가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물리학자 아스파 아바스는 지구가 암흑물질을 통과할 때 많은 양의 암흑물질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지구 내부 중심 핵에 쌓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구 중심 핵에 높은 밀도로 쌓이게 된 암흑물질들은 서로 충돌하고 소멸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출되는 암흑물질의 열 에너지는 지구가 평소에 자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범한 수준의 500배까지 높아질 수 있죠. 갑작스럽게 이런 막대한 열이 지구 내부에서 방출된다면 지구에선 대규모 지진과 화산 폭발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있었던 대멸종은 단순히 화산, 운석, 지진 때문만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은 단지 2차적인 피해였을 뿐 지구에서 공룡이 사라지게 했던 진짜 범인은 암흑물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둠의 손길이 존재했던 거죠.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또 언제 끔찍한 다음 대멸종이 있을지를 예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 태양계는 은하 원반에 대해서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을까요? 우리 태양계는 최근 100만 년 전에 은하 원반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했고요. 지금은 은하 원반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딱 100만 년 전에 암흑물질 구간을 통과한 거죠. 그런데 보통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던 오르트 구름 속 해성, 소행성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0만 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지구의 대멸종이 암흑물질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이 가설에 따르면 어쩌면 현재 우리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지구가 100만 년 전에 암흑물질 은하 원반을 통과했고 그 지난 100만 년 사이에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온 소행성들이 이제 곧 지구에 도착해야 할 테니 말이죠. 어쩌면 합천에 약 5만 년 전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떨어졌던 운석 역시 지구가 암흑물질 원반을 통과하면서 시작되었던 곧 다가올 용단 폭격의 신호탄이었던 건 아닐까요? 만약 리사 랜들이 제기한 이 암흑물질 원반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 지구뿐 아니라 우리 은하 원반을 함께 맴돌며 살아가는 많은 행성들, 그곳의 외계 문명들 역시 약 3천만 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그 행성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현재 약 45억 살을 넘기고 있는 우리 지구는 지금까지 약 150번의 위기를 통과했고 그때마다 지구에선 끔찍한 대멸종의 위기가 찾아왔겠죠. 그리고 우리는 곧 또 다른 다음 운명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100만 년 전 암흑물질 원반을 무사히 통과했을까요? 이번 시험은 큰 위기 없이 무사히 지날 수 있는 걸까요? 암흑물질 원반 가설이 사실일지, 그리고 곧 지구는 대멸종을 맞이하게 될지, 이 가설과 지구, 이 둘의 운명은 모두 같은 날 정해지게 될 겁니다. 오늘의 현자타임즈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